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적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부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공부는 동일한 시간 내에서의 공정한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은 동일하고요. 잠자는 시간과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럼 이런 동일한 시간 내에서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 안에서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물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좋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학생한테 삽질을 10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삽질을 10번 해서 우물을 찾으라고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도 한번 삽질해보고 저기도 한번 삽질해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 번씩 삽질해보는데 결국은 우물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영리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삽질하기 전에 어디에 물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를 먼저 조사하고 탐색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10번의 삽질을 통해서 우물을 찾아내죠. 그래서 공부 기술은 이 우물 파기처럼 나름대로 이런 요령과 전략이 필요한 게 공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는 학습 흥미도의 지배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목별로 내가 학습 흥미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처럼 공부라는 녀석은 학습 흥미도가 많을수록 성적 향상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부 기술은 요령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 내신, 입시,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나 공식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걸 암기하고 과목별 조화, 그 다음에 시간을 활용하고 집중력,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요령과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기술 중에서 먼저 요령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보다 우선 재미있는 것을 통제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게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스마트폰, TV, 이성 친구, 이런 문제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먼저 통제하는 요령을 터득하면 내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적 향상이 아닌 실력 학습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계획된 실력 쌓기를 계속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프린트 3장에 100문제를 주고 여기서 똑같이 문제를 낼 테니까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 과목이 영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영어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문법, 발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0문제만 달달달 외우겠죠. 그러면 학교 성적은 곧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과연 영어 실력이 높아졌을까요? 그거는 확답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적에 맞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에 맞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준에 맞는 학습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친구가 반에서 1등인데 A라는 문제집을 풀어요. 그럼 내가 반에서 15등인데 내 친구랑 똑같이 A라는 문제집을 풀면 실력이 늘까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아서 공부하기에 적당한 교재를 선정해서 내 옷에 맞는 학습을 시작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때로는 공부 방법과 내용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내가 항상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 야간 자력소에서 공부하거나 항상 집에 책상이나 거실에서 공부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간혹 가다가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학습적인 어떤 성과를 다른 환경에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독서실에서 공부가 잘 되고 집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실 다녀봤는데 어느 날 독서실이 쉬는 날이라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집에서 공부가 더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학습 환경이 훨씬 좋다는 것을 미처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계획되지 않은 휴식을 피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휴식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이런 휴식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만나자. 그래서 갑자기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공부 기술 중에서 전략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하는 요령을 배웠다면 이런 요령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첫 번째, 예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습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볍게 간단히 읽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할 때에는요,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단원의 학습 목적과 중요 개념 포인트만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선생님이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습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갔죠. 그럼 이제 학교 수업을 하겠죠. 학교 수업의 핵심 사항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또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체크 사항을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필기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핵심 사항만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코넬식 노트 필기를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이제 복습할 차례죠. 자, 복습은 여러분 학습의 주 목적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배운 것을 기억하고 이걸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이 학습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는요, 단순 복습이 아니라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또는 전략을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암기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의 어떤 상호관계의 핵심은 반복 학습하는 게 최고의 학습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10분이 지나면 약 20-30%를 까먹게 되고요. 하루가 지나면 40%를 까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되면 거의 70에서 90%를 우리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한 번만 공부해서 내 걸로 흡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부가학습이라고 하죠. 보조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학습할 때는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학습하다가 엄마가 과일 먹으라고 그러면 얼른 뛰어나가서 과일 먹고 오고 TV 재밌는 거 있으면 TV 보고 와서 다시 인터넷 학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인터넷 강의도 학습 계획 안에 넣어서 몇 시부터 몇 시는 인터넷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인 인터넷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학습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서 내 걸로 흡수가 되려면 복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는 사교육입니다. 우리가 보조학습이나 학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에 있어서는 사교육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사교육보다는요, 이 과목에 한해서 내가 보조학습을 받거나 보충학습을 받거나 누구의 학습 관리를 받으면 굉장히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과목에 한해서 사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교육도요,
자기의 학습 노력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지 어떤 좋은 학원이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오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의 학습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부 기술에서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계획을 잘 짜느냐 안 짜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영어에 비중을 두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데요.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복형, 활용형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학습 계획 안에서 실천한 후에 반드시 나의 실천 내용을 평가하고 자기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부 기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림은요, 눈이 굴러가는 그림이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공부는요, 눈 굴리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눈 굴리기를 할 때요, 큰 눈을 만들고 싶지만 처음에 작은 눈으로 시작할 때는요, 이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눈을 빨리빨리 이렇게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빨리빨리 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눈이 이만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눈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른 눈을 빨아들이고 흡수해서 붙이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눈처럼 쉽게 탄력이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준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례를 들면 이래요.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특별히 영어 공부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눈 굴리기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수준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눈 굴리기처럼요,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 완성이 돼서 편하게 학습 기술,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